여러분의 태양광 발전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버터가 뚝 멈춰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오늘은 바로 이 태양광 인버터 교체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. 이 도미노 사진 좀 보세요.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이미지죠. 태양광 발전소에서 인버터 고장이 바로 이 첫 번째 도미노를 툭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걸 잘못 다루면 화재 같은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? 인버터가 고장났다고? 에이, 그냥 똑같은 걸로 사서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. 언뜻 보기엔 간단한 부품 교체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인버터는 태양광 시스템의 심장 같은 존재지만 잘못 관리하면 왜 시한폭탄 같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두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시스템 구성도를 보시면 태양광 모듈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접속함을 거쳐서 인버터로 들어가는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죠? 인버터는 바로 이 시스템의 한가운데서 모듈이 만든 직류 전기,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쭉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집에서 쓰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핵심 장치인 셈이죠. 이 변환 과정이 없으면 전기를 쓸 수도 팔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.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, 인버터는 그냥 전기만 바꿔주는 장치가 아니에요. 여기 보시는 MPPT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 덕분인데요. 이걸 쉽게 말하면 날씨가 흐리든 해가 쨍쨍하든 그 상황에 딱 맞게 발전 효율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전기를 한 몽월까지 쥐어짜내는 그런 스마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치가 왜 갑자기 불이 날 수 있는 걸까요? 실제 화재 원인 조사를 뜯어보면요,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. 콘덴서에 먼지나 습기가 쌓여서 누설 전류가 흐르거나 절연이 파괴되면서 불꽃, 즉 아크가 튀는 경우가 많았고요. 내부 부품이 부식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. 결국 평소의 유지 관리가 정말 핵심이라는 뜻이죠. 자, 이제 인버터 교체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다고 칩시다. 여기서 사업주가 내리는 첫 번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. 자,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별표 5개짜리예요. 길은 두 갈래입니다. 기존과 완전히 똑같은 모델로 바꾸는 경우, 아니면 단종됐거나 성능을 높이려고 다른 모델로 바꾸는 경우. 결정적인 차이 보이시나요? 바로 사용 전 재검사를 받아야 하냐, 마냐 이겁니다. 동일 모델은 검사가 필요 없지만 사양이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면 법적으로 무조건 사용 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에이, 귀찮은데 그냥 대충 갈고 쓰지 뭐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. 왜냐?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에서 바로 불합격 딱지가 붙고요. 결국엔 원상복구하고 처음부터 모든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돈은 돈대로,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셈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제대로 교체하려면 도대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?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지금부터 지도처럼 명확하게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. 크게 보면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지자체에 우리 공사 계획 바뀌었어요 라고 신고하고요. 둘째,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습니다. 마지막 셋째,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 확인까지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. 근데 각 단계마다 시간이 꽤 걸리죠? 다 합치면 넉넉 잡고 2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첫 단추부터가 만만치 않아요. 그냥 신청서 하나 띡 내는 게 아니거든요. 새로 설치할 인버터나 접속함 같은 부품들이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서, 그러니까 일종의 성적표 같은 KS 인증 시험 성적서,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전기도면까지 모든 게 규격에 맞다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.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관문, 바로 안전검사. 뭘 보고 뭘 준비해야 여기서 안 떨어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용 전 검사랑 4년마다 받는 정기 검사는
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. 사용 전 검사는 인버터 교체처럼 큰 변화가 있을 때 법규랑 기술 기준에 맞게 제대로 시공했나 확인하는 일회성 준공 검사 같은 거고요. 정기 검사는 시간이 지나도 이 설비가 계속 안전한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요? 실제 불합격 사례들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접지 저항 같은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못 맞추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특히 서류에 적힌 모듈 이름이랑 실제 설치된 모듈 명판이 다른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전체 과정이 멈추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꼭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2번, 3번 확인하셔야 해요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근데요, 이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. 이 절차들이 왜 필수적인 안전장치인지 그 본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. 예전에는 좀 더 느슨한 설비 인증 제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빡빡한 KS 인증 제도로 바뀌었거든요. 심사 항목도 훨씬 많아지고 사후 관리도 강화됐죠.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과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 KS 인증 대체 뭘 검사하는 걸까요? 여기 인버터 성능 시험 항목들 좀 보세요. 와, 장난 아니죠? 효율부터 시작해서 전기 충격은 없는지, 비상 상황에서 제대로 멈추는지, 이런 10가지가 넘는 수많은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 발전소에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과정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발전소를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거죠. 규정을 지키는 게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인버터 하나 바꾸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이제 막 지어진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들, 이게 10년, 20년 뒤에 낡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전을 어떻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? 바로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.